74세의 엄마, 96세의 아빠가 된 사람들이 기적 같은 비밀. 여러분, 세상에는 믿기 어려운 나이에 부모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60세, 70세, 심지어 90세가 넘어 산모가 되거나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은 세계와 한국에서 실제로 보고된 고령 부모들의 사례, 그것이 가능했던 의학적 비밀, 사회적 논쟁,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고령 산모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0세 전후 폐경을 맞으면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인도의 안드라프라데시 주에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에라마티 망가마라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나이는 무려 74세. 그러나 망가마는 쌍둥이를 품고 출산했습니다. 출산 소식은 전 세계 언론에 실렸고 많은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기적 뒤에는 첨단 의학 기술이 있었습니다. 망가마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했습니다. 젊은 여성의 난자를 기증받아 수정하고 호르몬 치료로 자궁 내막을 임신이 가능한 상태로 만든 뒤 수정된 알을 뱃속으로 넣어주는, 즉 배아를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출산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령 산모에게는 임신성 당뇨, 고혈압, 자가전증 등 합병증 위험이 크게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철저한 관리와 집중 치료로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실 인도에서는 이미 이전에도 고령 출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달진더르 카우르라는 여성이 대표적입니다. 그녀는 70대 초반에 출산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출생 연도와 정확한 나이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위의 망가마와 동일한 방식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단순한 한 여성의 도전을 넘어 인간 생식 능력의 한계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성은 언제까지 임신할 수 있는가? 의학 기술은 생물학적 한계를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가? 한국에서도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58세 여성이 폐경 후 12년 만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와 의료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가능한 일인가? 위험하지는 않은가?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산모 역시 무사히 출산을 마쳤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한국 최고령 산모 기록으로 남아있으며 불가능을 넘어선 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령 임신은 인도나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나이 든 산모들의 출산은 계속 화제가 되어 왔습니다. 스페인에서는 67세 여성이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이를 낳으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60세 전후 여성들이 출산한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63세 여성이 시험관 시술을 통해 출산했고 뉴욕에서도 59세 여성이 아이를 낳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여성들의 사례는 폐경 이후에도 임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각인시켰고 전 세계 의학계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번에는 고령의 아빠가 된 사례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한국에서는 배우 김용건 씨가 76세에 아들을 얻으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성인 아들들을 둔 상태였지만 황혼기에 다시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언론은 그의 심경을 보도했고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할리우드의 전설 앤서니 퀸도 있습니다. 그는 무려 81세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이미 다수의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0대에도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호주의 레스 컬리는 92세에 아들을 얻어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세계 최고령 아버지입니다. 또 인도의 라가브는 94세에 첫 아들을, 96세에 둘째 아들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나이를 정확히 검증하기는 어려웠지만 언론은 그를 세계 최고령 아버지로 소개했습니다. 영국에서도 78세에 아들을 얻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70대 후반과 80대 초반에 아이를 얻은 사례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고령 아버지들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먼저 여성의 의학적 비밀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성의 경우 태어날 때 약 100만 개의 난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어 사춘기에는 약 40만 개, 30대 후반에는 수천 개로 감소합니다. 40세 이후에는 염색체 이상 확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50세 이후에는 난자가 사실상 소멸해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도너 난자, 즉 젊은 여성에게 받은 건강한 난자와 시험관 시술은 이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여성의 난자를 기증받아 배아를 만들고 고령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폐경 이후에도 호르몬 치료를 통해 자궁 내막을 임신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난자는 소멸하더라도 자궁은 여전히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이 증명된 것입니다. 물론 위험은 큽니다. 고령 산모에게는 임신성 당뇨, 고혈압, 자간전증, 조산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 생식의학회는 50세 이상 여성의 임신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그렇다면 남성의 의학적 비밀은 무엇일까요? 남성은 여성과 달리 평생 정자를 만듭니다. 여성은 난자가 한정된 수로 주어지지만 남성은 나이가 들어도 고안에서 새로운 정자를 계속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세, 80세, 심지어 90세가 넘어도 아버지가 되는 일이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자의 수는 줄고 운동성은 떨어집니다. 또한 정자의 DNA 손상 비율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후 정자의 돌연변 이율은 2배 이상 증가하고 50세 이후에는 더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이런 이유로 고령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일부 질환, 예를 들어 자폐 스펙트럼이나 조현병 발병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 변이가 누적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확률은 절대적으로 낮고 대다수의 아이들은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임신에는 단 하나의 건강한 정자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고령 아버지의 출산 가능성을 지탱해 줍니다. 또 현대의학은 이를 돕기 위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현미경으로 정자를 선별한 뒤 직접 난자 안에 주입하는 기술입니다. 정자의 수가 적더라도 운동성이 떨어지더라도 건강한 정자 하나만 있으면 임신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액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안에서 직접 정자를 채취하는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와 수정 전 배아 선별 기술까지 결합되면서 고령 아버지도 안전하게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고령 부모 사례는 단순히 의학적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의 권리와 부모의 자유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쟁과 윤리적 문제에 부딪힙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가 청소년이 될 무렵 부모는 이미 90대 후반 혹은 100세가 된다. 과연 아이가 건강한 성장 과정을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고령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법안이 논의되었고 사회적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아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자신의 몸과 삶은 본인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맞섰습니다. 정말 모든 선택을 개인의 자유로 둘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령 부모들의 특별한 생활 습관이나 삶의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96세에 둘째를 가졌다는 인도 남성의 경우 평생 채식을 했고 규칙적인 생활과 낮잠을 반드시 잤으며 아몬드와 우유를 매일 즐겼다고 하고 영국의 78세 아빠는 매일 산책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호주의 92세 아빠는 계획된 출산이었다고 언론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고령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억지로 절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술, 담배를 끊고 억지로 규칙만 따르며 산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은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줄였습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즐겁게 살았다는 점입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정서는 신체 건강과 직결되며 웃음은 수명과 삶의 질을 높입니다. 셋째, 가족과 공동체의 지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고령 부모들은 배우자, 자녀, 친지들의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생명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과학은 나이의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시험관 시술, 도너 난자, 세포질 내 정자주입 같은 기술은 인간의 한계를 넓혀주었습니다. 둘째, 나이는 분명 중요한 변수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가족의 지지는 여전히 결정적인 힘을 가집니다. 셋째,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고령 부모의 도전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례는 우리에게 단순하면서도 깊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삶의 태도와 과학의 힘이 함께한다면 새로운 길은 얼마든지 열릴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세요.